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보신 20학년도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그 힘든 것 정말 잘 견뎌주셨고 끝까지 완주하신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자, 어쨌거나 지금 1차 시험은 봐놨고 이제 12월 31일 날 결과 나올 거잖아요. 1차 결과가. 그동안은 기다리시는 동안은 우리 종강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준비하실 때보다 더 바쁘게 보내셔야 돼요. 시간을 더 타이트하게 쪼개서 정말 하루를 시간을 정말 아끼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간 보내다가 결과 보고 그때는 뭐 준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벼락치기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내 몸에 체득하는 건 벼락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서부터 실기 준비하시고 해 넘어가고 나면 이제 지도안, 실연, 면접, 시도교육청에 들어가셔서 실체 뽑으셔야 되고 그거 달달 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준비를 하시면서 정말 바쁘게 보내셔야 돼요. 더 바쁘게. 대신 실기 준비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부상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욕심내서 이렇게 잔뜩 끌어올리려고 하면 몸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앉아서 공부하시느라고 체력은 조금 떨어져 있을 거니까 천천히 꼭 부상만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자, 이번 시험 과목별 배점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교과교육학에서 23점, 사회학에서 8점, 심리학에서 4점, 제어에서 4점, 역학, 생리학, 측평에서 10점씩 나왔어요. 측평에서 올해 좀 문제 배점이 좀 많았죠. 하지만 선생님들 우려하셨던 것처럼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체육 4에서 3점, 철학, 윤리에서 4점씩 이렇게 해서 80점 만점으로 체육 4, 네, 그래요. 살펴보죠. 이제 A형 1번부터 살펴볼게요. 선생님들 문제 충분히 읽고 또 하셨으니까 제가 문제를 다 보지는 않을게요. 봅시다. 1번. 다음에 가는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 내용이고 나는 이에 대해서 교사들이 나오는 대화 내용이다. 밑줄 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스포츠 윤리 이론의 명칭을 쓰래요. 스포츠 윤리 이론 뭐뭐 있었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이거 수업 시간 아니잖아. 봅시다.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자, 위에서 페이스메이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읽지 않을게요. 밖에서 거 보죠. 어떤 스포츠라도 공정한 상황에서 해야 하고 공정성은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기반해야 됩니다. 개인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따라야 할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된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된대요. 무슨 윤리체계예요? 의무론적 윤리체계. 그 다음 정교석 거 봐요.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가 단순한 경쟁적 신체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체육 수업이야말로 인격 완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습관들을 체득하게 하는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된대요. 얘는 무슨 체계예요? 덕론적 윤리체계. 1번 문제부터 기분 좋았죠? 별로 어렵지 않은. 그 다음은 사회계급과 스포츠의 관계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래요. 필요한 부분만 볼게요. 유한계급은 입장료가 5천만 원에 달하는 폴로 경기를 보러 간다거나 연간 유지비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요트팀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베블레는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불렀어요? 과시적 소비라고 불렀어요. 베블레는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상층 계급들,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두드러진 소비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각 없이 행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여기 봐요. 보르디에가 분류한 자본의 개념을 통해서 스포츠 참가가 계급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우리는 화폐나 부동산과 같은 것만 자본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보르디에는 조기 축구회와 같은 클럽에서도 하나의 자본이라고 봤어요. 다시 말해서 친구나 여타 다른 관계로 형성되는
연결망도 자본이 된다는 것이죠. 스포츠 클럽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참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를 위한 통로로도 이용된다는 거죠. 이처럼 집단 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멤버십과 같은 무형의 인간관계, 뭐라고 불렀어요? 사회자본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기출 적중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A형 2번 문제죠. 6회 모의고사 A형 5번에서 제가 요 문제를 냈어요. 브로드웨이 자본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죠.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그리고 사회자본으로 나눴고, 문화자본은 체화된, 객관화된,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나눴었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자본이었어요? 사회자본이었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 보시면서 얘를 만났다면 아무 문제 안 됐을 거예요. 3번 봅시다. 다음은 중학교에서 실시한 운동기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박교사와 김교사가 나누는 대화 내용이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차례대로 쓰래요. 지금 요거 보시면 위에 봐요. 박교사, 김 선생님 운동기능 검사 끝났나요? 이번에 체육 수업에서 실시한 운동기능 검사 점수를 근거로 운동기능이 숙달되지 않은 학생 집단과 운동기능이 숙달된 학생 집단 둘로 나눴고, A와 같이 두 집단 간 교차되는 점수로 숙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점수로 정했대요.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네, 중거검사 활용법이죠. 이거에 대한 이것이 지금 숨겨져 있고, 그러니까 기출 분석하실 때 선생님들 안 하셔도 되는구나. 하지 마요. 제가 다음에 선생님들 후배들 데리고 갈게요. 그 다음,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회에 출전할 학생들 어떻게 선발하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학교 간 대회이기 때문에 운동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나 집단에서 B 수준 이상인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한대요. 가 집단이 이렇게 나타났고, 나 집단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 수준 이상인 학생들만 선발하겠대요. 그죠? 얘네 선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운동기능 검사의 100분위 수를 근거로 해서 정해지는 선발 기준을 뭘로 잡겠다고요? 100분위를 기준으로요. 100분위면 어디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쌓아진 점수잖아요. 그리고 이 이상만 선발하겠다는 거죠. 선발 기준이 지금 상대적 서열이에요. 무슨 검사예요? 규준제한 검사. 그 다음, 그런데 걱정이네요. 적용할 검사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가 타당한지 신뢰로운지 우수한 학생과 우수하지 않은 학생을 구분해내는 특성, 얘가 뭐였어요? 네, 변별도. 이 정도는 주는 문제였죠. 변별도를 묻는 작년 문제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문제를 보니까 찍어서 공부하지 마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나왔던 그 배경이 그대로 나온 이것들이 몇 문제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버렸지? 그랬다가 큰 코 다쳐? 라고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 4번 보죠. 로봇의 타겟 전략이에요. 무슨 중시 분위기 강조하기 위해서요? 네, 숙달 중시 분위기 강조하기 위한 작년 문제하고 이렇게 연장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론 수업할 때도 그래서 그랬죠. 숙달 중시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문제가 나오면 나오겠다 했더니 여기 나왔어요. 아무래도 네, 그분들이 죄송해요. 자, 타겟 전략 보죠. 뭐였어요? 지 잘난 척 하려다가 참은 거예요. 얘는요. 아, 맞다. 지금 이론 시간 아니지? 안 해도 되지? 꼭 그러네요. 기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어주고 선택권을 많이 부여한대요. 얘가 뭐예요? 여기 누가 시간을 썼어? 과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어놓고 객관식처럼 만들어놔야 실수가 안 나타난다 그랬죠? 얘는요. 인정. 얘는 집단 편성. 얘는 평가. 그리고 시간. 학생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어주고 선택권을 많이 준대요. 얘네들에게. 뭐예요? 권위. 그 다음에
상급의 기술과 직전으로 넘어가기 위해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갖게 하래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래요. 그래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죠? 충분히 예측했었던 문제예요. 이론 수업할 때. 5번 봅시다. 체육과 교과 협의록이고 작성 방법에 따라 하래요.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체육교사들의 의견 수립 봤더니 수업활동 영역 봤더니 진로 탐색, 주제 선택,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등의 체육교과에서 지원 가능한 영역을 선택하고 수업 설계는 어떻게 했냐면 블록 타임제 고려해서 외부 강사와 체육교사 팀 티칭 요구한다고 했고 중간, 기말 등 일제식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모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 건 이거 틀리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과정 중심의 평가한다고 그랬죠?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 니은 언더 및 오버핸드 패스 과제를 통해 학습한 기능을 실제로 활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과제. 예를 들어서 기능이 숙달된 학생들 대상으로 서브와 스파이크 없이 진행하는 3대3 게임. 링크의 과제 발달에 근거해서 어떤 과제예요 얘는요? 이렇게 게임을 활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적용형, 응용형. 이론 수업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링크의 과제 발달은 올해 반드시 나올 거고 이거 모르면 하나 틀리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거 봐요. 나왔잖아요. 그 다음 디귿 봐요.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배운 책임감을 방과 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연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과 관련된 헬리슨의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의 주제가 뭐였어요? 통합, 전이, 권한위임, 교사와 학생의 관계, 얘가 주제였었죠. 그런데 얘를 여기에서 모형의 주제, 디귿과 관련된 것, 학생들이 여기서 배운 걸 학교나 학교 후나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래요. 얘가 어떤 개념이었어요? 전이었죠. 그 다음에 리을, 신체활동의 생활 속 실천력 강화, 신체활동을 체육 수업에서 받음으로써 자유학기제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기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방향에 근거 있어 서술하라고 했어요. 교수학습의 방향 모르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전학자 체마정 이거 나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요렇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연기하는 것 이거 뭐예요? 전과 외 체육활동과 연기한 교수학습. 거기 나눠드린 자료에 답을 다 표기해놨으니까 저는 안 쓸게요. 괜찮죠? 그 다음 그래 영상 보시는 분들도 뽑아서 보셨겠지. 안 뽑더라도 파일은 여셨겠지. 6번 봅시다.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이에요. 주는 문제로 왔었죠. 가 스타일. 학생들의 역할은 특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설계, 해답, 반응을 발견하는 것. 더 볼 거 없죠? 무슨 스타일이에요? 확산 발견형일 거고요. 학생은 자극 속에서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겪고 다양한 해법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반응을 생성하고 교사는 발견 역시를 넘어서 어디로요? 창조의 단계로 학생들을 이끌어가야 할 거고 교사는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특정 해답들을 선택하고 다른 해답들을 버리는 과정을 거친다. 선생님들한테는 기출 분석 안 해도 되잖아. 여기 무슨 과정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감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 숨겨져 있죠. 그 다음 과제가 수준별 학습을 지향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 이거 한 문장이면 돼요. 무슨 스타일이야? 포괄형 스타일이야.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 과제활동 전, 중, 후, 의사결정 주체. 과제활동 전에는 누구였어요? 교사가 준비하고 과제활동 중에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난이도 선택하고 과제활동 후에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스스로에게. 과제활동 후에도 학생. 이 부분도 모의고사에서 봤던 거 기억나죠? 직강 하셨던 선생님들은 제가 거기 오타 해가지고 수정해 준 것도 기억나죠? 거기 이거 가셔서 되돌아가시는 길에 이거 한번 살펴봐요. 정말. 작년 문제를 봤더니 작년에 몇 문제를 이렇게 적중했나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작년에는 논술형 문제여서 문항수가 총 22문항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중에 18문제 적중했더라고요. 올해 거를 또 하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모의고사를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올해 문제하고 나와 있는 게 얼마나 했나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올해도 18문제더라고요. 욕으로 해석하지 마요. 7번 봅시다. 체육 수업 중에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억. 힐에 따르면 저기 질문부터 봐야죠. 선생님, 100m 전력 질주를 한 직후에 왜 숨이 찰까요? 100m 전력 질주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숨이 찬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힐에 따르면 그 이유가 전력으로 달릴 때 요구되는 산소의 부족한 부분을 운동 후에 부족하기 때문에 달리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산소를 지금 다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달린 다음에 채워준대요. 어떤 개념이에요? 네, 이 POC,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 이것도 너무 간단하게 주는 문제였죠? 마라톤과 같은 지구성 트레이닝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지구성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하면 심장이 비대해지는데 심장의 구조 중 특히 어디의 용적이요? 좌심실의 용적이 커져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또한 세포 안에 유산소성 대사 공장이라고 불리는 어느 부분이요?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높아져서 유산소성 대사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얘도 전형적으로 기출에 충실하면 충분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격렬한 운동을 한 후에 가볍게 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앉아서 쉬는 것보다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회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을 혈중의 젖산 측면에서 서술하래요. 그러면 이 문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거 뭐가 포함되어야 돼요? 요 개념 들어가셔야 될 거고요. 산소가 앉아서 쉬는 것보다 운동으로 하는 게 산소의 공급이 더 원활해질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혈중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 드린 자료에 의하면 네, 그 기준으로 봐요. 그리고 요 문항의 채점 기준은 이렇게 봐요. 얘와 얘의 개념이 쓰여져 있는지. 안정성 회복보다 운동성 회복이 산소의 공급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 혈중 젖산 제거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서술형 답을 쓰실 때에는 1년 동안 제가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뭐를 떠올리시라고요? 네, 핵심 단어를 뭐를 집어넣어서 써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8번 보죠. 혹시 그 배점의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안 나타나죠? 네. 4가지 쓰라고 그랬으면 4점짜리였으면 1점씩 주어졌을 거고. 8번 봐요. 휠체어 추진 동작의 원리를 알아본 교사의 탐구 자료고, 이걸 보면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그랬고 11월 총정리할 때도 그랬고 뭐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주어질 수 있으니 뭐만 기억하기로 했어요? 공식만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구심가속도 얘가 어떻게 됐어요? R분의 V제곱이다. 요 공식만 갖고 계세요. 어떻게 물어봐도 얘만 펼쳐놓으면 돼요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년 내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스파이크 하는 거, 요거 하는 것. 공식이 뭐였어요? 선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선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반경과 각속도의 곱으로 결정되니까 각속도가 최대에 이르렀을 때 반경을 크게 함으로써 보다 큰 선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꿈에서도 나오죠. 요거 2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바닥이 그거는 니은디귿이구나. 첫 번째 거 봅시다. 손바닥이 손잡이에서 미끄러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100N의 마찰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선수의 손이 손잡이에 가해야 할 최소한의 수직 항력의 크기를 구하래요. 정지 마찰력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마찰 계수에 곱하기 뭐였어요? 수직 항력이었죠?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마찰력이 얼마고요? 100이고요. 마찰 계수는요? 0.5라고 주어졌네요. 정지 마찰력이.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 200N. 요 공식 하나면 되는 문제였고 나머지 2개도 요 공식들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니은 봐요. 휠체어 바퀴가 10 라디언 퍼 세크로 각속도로 회전하는 순간 손바닥이 손잡이와 접촉하고 있다면 손의 접선 속도는 어떻게 돼요? 얘가 얼마예요? 0.5죠.
곱하기 각속도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방금 10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속도는 얼마예요? 50 맞죠? 뭐가 달라졌구나. 계산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5죠? 속도니까 어떻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딨어? 구심가속도 이거 공식만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R이 얼마요? 0.5. V는요 방금 얼마였어요? 5의 제곱 25.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50 나오죠? 네. 풀이 과정은 여기 써드렸으니까 지저분하게 썼어도 이해해 주세요. 전형적으로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역학이 11월에도 그랬잖아요. 역학 정리 노트가 가장 분량이 좀 적다고요. 어떤 상황을 갖다 놔도 공식만 풀었으면 되니까 공식만 기억하고 있자고 했죠. 자, 9번 봅시다. 중학교 체육교과 협의실에서 게시판을 보며 조교감과 오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편력, 명산대천을 다니며 무예를 익히고 심신을 단련하던 활동, 각저 두 사람이 맞잡고 힘과 기를 겨루던 경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행해진 매를 이용하던 사냥, 이거 뭐예요? 방응, 이거 틀린 분 안 계실 거고, 조선시대에 5인 이상의 한 팀이 되어 승부를 겨루던 활쏘기 경기, 편사, 얘도 틀리신 분 안 계실 거고, 편사 혹은 변사라고도 하는. 그 다음 두 번째 점 보죠. 밑줄 친 디귿의 근거를 2015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신체활동 예시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서술하래요. 신체활동은 교육과정 목적에 근거해서 선택하되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새로운 신체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뒤에 있는 문장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새로운 신체활동 선택할 수 있다. 그 부분이면 돼요. 그 다음에 리을, 택견의 모태가 된 것 뭐예요? 수박. 간단한 문제였죠?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아요. 스포츠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자료고. 봅시다. 폭력은 일탈을 규정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폭력은 명확하게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폭력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이라는 이상적 기준에 위배되고 사회적 보편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폭력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접근이에요? 절대론적 접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적 접근, 상대론적 접근. 폭력은 특정 스포츠 집단의 정상적인 규범으로 인정될 때에는 일탈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하고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 폭력에 대한 경각심. 경기 도중 상대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대 선수를 일부러 가격해서 큰 부상을 입히는 행위, 이것을 스미스가 분류한 폭력 유형의 근거에서 쓰라고 그랬어요. 유범 옆에다가 쭉 풀어 놓으셨을 거고, 여기에 보면 경기 도중 상대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러 큰 부상을 입힌대요. 얘는 뭐예요? 유사 범죄 폭력이죠. 격렬한 신체 접촉은 뭐 태클 같은 거고, 그 다음에요 경계 폭력은 지능적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칙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 얘도 별 어려움 없는 문제였어요. 디귿.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 사례를 공유하여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확인해 줌으로써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시키는 길.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시킨대요.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스포츠 사회학의 거시 이론 명칭. 얘 무슨 이론이에요? 네, 구조기능주의. (11번) 봅시다. 두 가지 종류의 보행수 측정 기기를 사용해서 얻은 자료고, 보시면 A 학생이 가형 보행수 측정 기기와 나형 보행수 측정 기기를 동시에 착용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1회 보행수를 측정해 봤대요.
가형 보행수 측정 기기는 준거 기기예요. 이미 공인되어 있는 거예요. 가형 기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얘를 가지고 사용하면 하루 동안 얼마큼 걸었는지 보행수 측정이 정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측정된다라고 인정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얘를 가지고 이미 인정받은 것과 얼마만큼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종류의 측정기기의 신체 착용 위치, 측정 시간 등 모든 측정 조건은 동일하게 뒀고, 요게 제가 이론 시간에 가끔 그런 말씀 드렸어요. 표에 나와 있는 것 혹은 그래프만 해석하면 되는 문제들이 가끔 주어진다. 얘도 표만 잘 해석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봐요. 가형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5518회 보행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지금 이미 공인된 거죠? 준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얘는 나형은 지금 얘가 새로운 측정기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얘를 봤더니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래서 보행수 차이는 이렇게 1083 이렇게 나타나요. B에서 A 뺀 값이 C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일별 보행수 나형에서 일주일 평균 보행수를 뺀 거래요. 평균에서 여기 요일별 보행수, 그날 몇 걸음 걸었는지 여기에서 뭘 빼요? 평균을 뺀대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겠대요. 이 의미 그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봐요. 디귿에 해당하는 어디 있어?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값, 니은이 어디 있어요? 평균이죠. 여기 보시면 그죠? 얘를 살펴봐요. 요일별 보행수에서 평균 보행수를 다 평균에서 뺀 거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네, 0 나오죠. 결국엔 0이 나와버리죠. 왜요?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것 플러스 나올 거고 마이너스 나올 거고, 결국 그거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0 될 거고.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하나씩 풀자. 왔다 갔다 했더니. 봅시다. 첫 번째 점 봐요. 작성 방법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억에 해당하는 값들의 명칭. 기억이 어디 있어요? 요일별 보행수에서 일주일 평균 보행수를 뺀 거예요. 요일별 보행수가 원점수일 거고, 얘는 평균일 거고요. 원점수에서 평균 뺀 거니까 기억의 개념이 뭐인 거예요? 편차 점수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값을 쓰고, 니은, 평균, 아까 평균 다 내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네, 편차는 플러스인 날도 있고 마이너스인 날도 있고, 그거 다 반영한 게 평균이니까 결국 0이 내버릴 거고요. 니은 값, 이 값으로 보행수의 흩어진 정도가 뭐죠? 분산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 다 더하면 결국 0이 되어버리니까요. 편차준수의 합은 언제나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분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 두 기기 간의 보행수의 차이와 방향의 크기가 나형 측정기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 가형은 이미 공인된 거라 그랬죠. 준거 기기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얘를 차고 다니면서 얘를 살펴봤더니 어떤 날은 많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적기도 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런 날은 많게 나왔고 이런 날은 적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해. 얘가 방향의 문제일 거고, 얘가 얼마만큼 많은지 적은지.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내 보행수를 측정해주고 있는 애인데, 얘는요 어떤 날은 부족하게 재고 어떤 날은 남게 재고 일관되게 측정해주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의 개념이 뭐예요? 디귿이 신뢰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밑줄층 리을, 가형 측정기기와 나형 측정기기로 측정한 보행수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봤더니 0.87이래요. 이게 무슨 타당도예요? 공인 타당도. 되게 문제만 쓱 선생님들이 아마도 문제 인쇄 상태와 페이지 수 확인하세요. 이렇게 쭉 넘기시면서 이 문제를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한번 눈으로 쓱 보셨을 거예요. 보고 큰일 났다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니 어때요? 네, 충분히 우리가 공부했었던 별로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죠.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였어요. 다만 뭐만 유의하면 돼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 보고 도대체 이 복잡한 게 뭐야, 그거에 먼저 사로잡히시만 않으셨으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풀어보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였어요. 12번 봅시다. 다음은 학교 스포츠클럽 축구대회가 끝난 후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번 대회에서 체력이나 기술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신감의 변동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대회가 다가오면 부담감이 커지니까 자신감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저는 평소에 운동 능력이 타고났고 무슨 대회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대회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선전과 달리 결승전이라서 그랬는지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페이스도 슛도 정확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승부차기 할 때 실축까지 했대요.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빌리의 스포츠 자신감 모형. 스포츠 자신감 모형은 뭐였어요? 특성 스포츠 자신감과 무엇이요? 네, 경쟁 지향성. 이것이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요? 상태 스포츠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였죠. 안 쓸게요. 이론 수업 아닌데 이거 왜 하고 있어? 그래서 기억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상태 스포츠 자신감이죠. 이 문제를 보고 되게 아차 싶었던 게 모의고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아쉬워했어요. 빌리 스포츠 자신감 이거를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뤄줬어야 되는데 7, 8월까지는 이거 여기 그려가면서 써서 이렇게 기출문제도 했으니 반드시 아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안 내가지고 끝난 다음에 되게 아쉬워했어요. 그래도 7, 8월에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기출분석 충분히 하셨으니까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게 나와가지고 되게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잘 맞추셨으리라고 봐요. 그 다음 니은 할 수 있어. 예전에도 걱정했는데 오히려 잘했었잖아. 마음 편하게 해 라는 말. 니은에 해당하는 자기 효능감 원천의 명칭. 반도라가 얘기한 거 4가지 중에 성대 언생 중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예요? 언어적 설득. 앞으로 대회에 자주 나가게 되니 커가 제시한 각성과 감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이게 무슨 이론이에요? 전환 이론이죠. 전환 이론은 어떻게 됐어요? 기분 상태와 각성 수준에 따라서 얘는 기억하기로 했어요. 이불에 불 지르면 흥분한다 그랬죠. 얘는 이완, 얘는 불안, 지루함, 흥분. 이렇게 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커가 제시한 감정 정서의 용어, 이 경기에서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 감정 정서의 용어를 사용해서 쓰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답을 어떻게 해요?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에 조건에 맞지 않아요. 감정 용어를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감정 용어 어떻게 써줘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 부정적인 정서인 거예요? 이네들이 부정적 정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함,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해요? 이완이나 흥분 등의 긍정적 정서로 전환시킨다. 요 개념들을 써주시란 얘기였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감정 용어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셔야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요대로 기억하고 계셨으니까 안 까먹으셨을 거예요. 자, B형 봅시다. 다음은 안전 영역의 운동 손상의 예방과 대처에 관한 수업 중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래요. 농구를 하다가 발목을 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목 염좌와 같이 인대가 손상되었을 때 1차적으로 시행하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라이스 요법입니다. 반가웠죠? R은 휴식, I는 얼음찜질, C는 압박. 그런데 E는 생각이 잘 안 나요. E가 뭐였어요? 엘리베이션, 거상이었죠? 선생님, 그런데 염좌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는 거 왜 하는 거죠? 열을 식히려는 건가요? 그 이유도 있지만 손상 부위가 부어오르는 것, 통증,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종. 얘도 모의고사 문제에서 살펴봐서 아무 문제 없었죠? 2번 봅시다.
다음은 교사가 고속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수직 점프 시 신체 질량 중심의 수직 속도를 측정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값을 순서대로 쓰래요. 이 선수의 질량은 50kg이고 이륙하는 순간의 수직 속도는 2m/s고 이륙하는 순간의 수직 높이는 1m/s래요. 수직 점프를 하는 동안 이 학생의 신체 질량 중심의 최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올라가고 최대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면까지는 1m고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으로 보래요. 이륙 후에는 중력 이외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뭐가 보존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언제예요? 얘가 지금 여기에서 점프해서 올라가잖아요.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지금 얘가 점프해서 올라갈 때가 최대가 될 거고 점점 줄어들겠죠. 어디까지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까지 줄어들다가 위치 에너지 최대, 그 다음에 다시 또 언제요? 내려와서 여기에 다시 왔을 때 이때 또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이렇게 잡으니 V 얼마 줬어요? 2의 제곱이니까 4. 그럼 얼마 나와요? 100. 너무 쉬운 문제죠? 요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의 최고 중심의 신체 질량 중심이 최고로 높아지는 지점,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인지 보래요. 이 100줄의 운동 에너지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올라가죠. M이 50, G가 10, 그리고 요만큼 올라가요. 얘가 100이래요. 그러니까 H가 얼마 나와요? 0.2 나오죠. 애초는 몇 미터예요? 지면으로부터 1m 있었죠. 그리고 20cm 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기역은 얼마큼 나와요? 1.2m 나오죠. 다시 내려올 때는요.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올 때는요. 똑같겠죠? 요거 가지고 오겠죠. 여기에 정지해 있을 때도 요만큼이겠죠. 얘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실컷 살펴봤었던 모의고사에서 우리 저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거 적용해서 높이 찾고 그때의 속도 찾고 이거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그죠? 그거에 비하면 네, 너무 쉬운 문제였죠. 3번 봅시다. 박교사의 수업 반성일지고 나는 수업 지도안의 일부이고 가를 봐야. 학생들의 배구 기초 기능이 향상되어 경기를 하였으나 많은 학생들이 경기 규칙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 규칙에 관한 수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에 관한 지필평가를 실시해서 모든 학생이 90점 넘을 때 경기를 한대요. 모든 학생들이 90점 넘어야 된대요. 그때까지 규칙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대요. 며칠 전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며칠 내에 모형 중심 체육 수업의 과제 전략의 근거에서 쓰래요. 이게 어떻게 과제를 전개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90점 이상 넘어야 돼요. 네, 완전학습 지향 과제 전개죠. 모의고사에서 살펴봤어요. 이거하고 대조되는 거 뭐 있었어요? 시간 지향 과제 있었죠. 그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기억해 놓고 있었죠.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슐만의 교사 지식. 니은, 스파이크 기능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 날개를 쫙 펴듯이 상체를 숙이고 팔을 뒤로 힘껏 뻗는 자세를 취한 후에 점프한다라는 비유를 활용해서 지도한대요. 슐만의 교사 지식도 올해 꼭 나온다고 했었죠. 작년에 안 나와서 슐만의 교사 지식 7개 써놓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쓰고 찾으셨을 거예요. 이거 어떤 지식이에요? 수업방법 지식, 내용교수법 지식이죠. 얘는 내용에 관한 것. 지도방법 지식은 우리 뭘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큰 집. 얘는요, 작은 집. 저랑 수업 안 하셨던 분, 큰 집, 작은 집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큰 집은 모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업 방법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우리 체육과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우리 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정의적 요소. 디귿, 네트형 경쟁 배구래요. 네트형 경쟁이고 그 단원이 배구예요. 얘도 살펴봤었죠.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걸로 봤어요? 배드민턴으로 봤어요.
2015 개정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근거해서 쓰래요. 페어플레이와 팀워크는 제외하라고 친절히 써주셨는데 네트형에는 그거 없죠? 그냥 경쟁에만 있죠? 그래서 얘 뭐예요? 운동 예절이죠. 그 다음 괄호 안에 리을에 들어갈 활동을 에런슨의 직소 원 모형에 근거해서 서술하래요. 단계를 들어가 보죠. 직소 원 모형을 활용해서 배구 기초 기능을 다음과 같이 연습한대요. 학급을 A, B, C 3개 큰 모둠으로 나누고 각각의 큰 모둠 안에 다시 4개의 작은 모둠 A, B, C, D로 나누고 A는 언더핸드 패스, B는 오버핸드 패스, C는 서브, D는 블로킹 이렇게 나눈 다음에 2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3단계를 봐요. 2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본래의 큰 모둠으로 돌아가서 모둠원들에게 가르친대요. 여기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면 2단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모둠별로 모여서 내용 공유하고 그들이 각 기능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3단계 가면 자기 원래 큰 모둠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둠들에게 가르쳐주는 과정. 그러니까 모둠별로 각 기능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공유하는 내용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떻게 해요? 각 기능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어서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4번 봅시다. 스포츠 클럽 활동 반성일지이다. 봅시다. 이거 틀린 분은 아니 계실 거야. 3년간 136시간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이수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교과 고온 시술을 감축해서 68시간 확보했고 기억 어떤 시술을 순증했어요? 34시간 순증했어요. 네, 창체 기존 창체에서 34시간 배정했고요. 요거 3가지 다 활용했네요. 기억은 어떤 거요? 창의적 체험 활동. 이거는 안 틀리셨을 거고.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딴짓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수시로 알렸고 마치 머리 뒤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했대요. 이게 어떤 개념이었어요? 상황 파악, 사태 파악, 상황 이해 능력이었죠. 교수 기능의 발달 단계에서 자신감과 예측력 습득 단계에서 습득할 수 있는 상황 파악 능력. 우리 이론 수업할 때는 뭐 얘기했냐면 이 단계의 특징을 쓰라고 하면 반드시 뭘 넣으라고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상황 파악 능력, 사태 파악 능력을 습득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디귿 봐요. 나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수업을 동료 교사인 박 교사가 아래와 같이 체계적인 관찰 방법 중 이 방법을 활용해서 분석했대요.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수치로 이렇게 보여줬었죠. 얘는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얘는 어떻게 해요? 시간 분 단위로 쪼개놓고 처음에 M이 뭐죠? 교구 설치 및 정리죠. 정리 시간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나서 초 단위로 나눴을 거니까 뭐 10몇 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W 기간이 W가 웨이트겠죠? 대기 시간이 얼만큼. 그 다음에는 또 뭐 이동 시간이 얼만큼 이렇게 시간이 얼마만큼 지속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만 보면 벌써 무슨 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드러나야 돼요. 지속시간 기록법이에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W에 소요된 시간이 뭐 15초, 그 다음에 뭐 1분 30초, 여기 T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산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T의 형태를 보였다고 해서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지속시간 기록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뭐라 그랬어요? 네, 최대한 유연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다 풀어놓고 유연하게 생각하시라고. 그 다음 이건 지속시간 기록법이고 리을 전체 수업 중 68%가 수업 운영 시간으로 소요됐대요. 리을을 바탕으로 교수의 효율성 측면에서 최 교사가 개선해야 할 점을 서술하래요. 증가, 감소시켜야 할 시간과 관련 지으래요.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수업 운영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수업 운영 시간에 해당하는 것들을 써주면 되죠? 어떤 것들이요? 대기 시간, 이동 시간, 교구 설치 및 정리 시간, 여기에서 소요되는 수업 운영 시간은 어떻게 해요? 감소시키고, 과제 참여 시간, 이 시간들은 증가시킨다. 그러면 돼요. 5번 봅시다. 가는
수업 계획에 관한 교사들의 대화 내용이고, 나는 박 교사의 단원 계획서고, 시덴탑에 스포츠 교육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이 모형으로 배드민턴 수업을 했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우선 스포츠 교육 모형의 학습 선호도를 잘 파악해야 된대요. 학습 선호도.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학습 선호도는 자기 팀 안에서는 협력, 상대팀에 대해서는 경쟁. 주는 문제였죠? 이 문제 틀리는 분은 안 계셨을 거고. 그 다음 괄호 안에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활동의 명칭을 밑줄 친 니은을 고려해서 순서대로 쓰래요. 디귿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통합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 이론 수업할 때 너무 자주 얘기해서 절대 안 틀리셨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디귿에 해당하는 게 어떤 활동이에요? 직접 체험 활동. 리을에 해당하는 거는요, 간접 체험 활동.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봤었죠? 직접 체험하고 뭐 간접 체험을 안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봤던 거 기억나죠? 안 틀리셨을 거예요. 그 다음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밑줄 친 미음의 학습 활동의 목표라는 학습 영역의 세 가지 우선순위. 미음이 팀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이에요. 중요한 것부터 어떻게 해요? 정의, 인지, 심동. 제 모의고사에서는 팀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죠? 심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이것도 별 문제 없이 쉽게 푸셨을 거예요. 그 다음 6번 시대별 체육 사상에 관해서 정리한 김 교사의 수업 자료고, 기억파여, 우드, 귤릭, 헤더링턴 등에 의해서 주창되었고, 놀이이론, 강건한 기독교주의 등이 핵심적인 배경이 되고, 윌리엄스와 내시에서 현대 체육의 개념이 완성됐다는 거. 헤더링턴만 보더라도 무슨 사상이에요? 어떤 거예요? 신체육. 그 내용은요, 신체의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의 전환. 시대는 19세기 초예요. 그 다음 실학주의, 베이컨, 말카스터, 코메니우스 등의 감각적 실학주의를 주창했고, 관념론, 감각을 통해 형성된다는 이론이 등장했고, 체육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한, 이건 16세기, 17세기고요. 라반에 의해 주창된 교육사상, 이거 한 줄만 보더라도 뭐예요? 움직임 교육사상이고, 캐시디와 메슨에 의해서 체육이 학문화에 활용됐고, 탐색과 발견의 교육 방법으로 재현됐고, 19세기 중반 얘기예요. 기억에 해당하는 건 신체육, 니은에 해당하는 건 움직임 교육. 기억에 기반이 된 교육사상, 신체육에 기반이 된 것, 어떤 교육사상이에요? 진보주의. 이 개념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가나다를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어디부터예요? 17세기 나부터 다 가. 저 맞게 발음했어요 방금? 네. 나가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은요 가, 그 다음에 다. 7번 봅시다. 근대 스포츠의 특성. 구트만의 근대 스포츠의 특성을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해서 7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7가지도 쭉 풀어서 써 놓으셨을 테고요. 시험지에 어떻게 해요? 세평전 학관 속에 써 놓으셨을 거고. 기억봐요. 경기 규칙을 제정하고 각종 기록을 관리하여 이를 인정하는 전문 기구가 등장했고,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각종 대회를 조직하고 진행하는 다양한 스포츠 조직이 등장했대요. 기억은 관료화. 그 다음 니은이 나타난 이유를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제시한 도구적 합리성의 개념에 근거해서 서술하래요. 전문화. 왜 전문화되었어요? 승리의 목적을 위해서 역할, 임무, 노동을 분업하고 분화하는 건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스포츠 제도에서 시행되는 제도. 스포츠 상업화와 함께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어요. 선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있는 권리. 그 특정 조건은 뭐 기간이겠죠? 보류 조항에 대한 선수들의 반발로 일어난 거였고요. 무슨 제도예요? 디귿이 FA. 아마도 이건 상식 수준이라서 안 틀리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셀러리 캡. 선수들의 몸값 상승으로 인한 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만들어졌고, 얘가 뭐냐면요, 한 팀에 있는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총액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그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김연경 선수 국내로 못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 팀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정해져 있어요. 김민경이 들어오면요, 혼자 다 가져가야 돼요. 나머지 팀원들은 굶어야 돼요. 그래서 김민경이 셀러리 캡 이거 반대하면서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 얘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래서 요거 때문에 김민경은 국내 복귀 못 한다고, 나 못 들어간다고. 어떻게 오겠어요? 자기 팀원들 죽이는 거잖아요. 8번 봅시다. 얘도 자칫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어머 이게 뭐야 하고 밑에 있는 그래프 보고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덜컥 겁먹고 가면 힘들어졌을 거예요. 교사 학습 공동체에서 교사들이 BMI 수준과 질병 위험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를 보고 나눈 대화 내용이다. 봅시다. BMI 수준과 질병 위험률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러한 자료 분포에서 상관계수 값이 0에 가깝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비만과 질병 위험률 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그래요. BMI가 높으면 질병 위험률이 높을 텐데요. 자료를 한번 봅시다.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위 그래프의 A 범위 자료만으로 A 범위만 보래요. A 범위가 네, 여기로 포함되어 있죠. 여기로 제한되어 있죠. 요것만 보래요. 요걸 보고 상관계수를 산출했을 때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온지를 쓰라는 거죠. 네, 얘가 상승할 때 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네요.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타날 거고요. 마이너스 부호 제시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부호의 의미를 서술하래요. 부호. 플러스로 나타나든 마이너스로 나타나든 부호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네, 둘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으면, 정적 관계에 있으면 플러스로 나타날 거고, 반비례 관계, 부적 관계에 있으면 마이너스로 나타날 거고, 그 의미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상관이 비례 관계에 있으면 플러스 부호를 나타내고, 반비례 관계에 있으면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낸다. 이렇게 써주시면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A 부분만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저체중에서 비만 범위까지, 저체중에서 비만까지, 그러니까 이거 4개를 다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봤을 때 전체 자료에서 상관계수가 0에 가깝게 산출된 이유를 자료 분포의 형태에 근거해서 서술하라고 그랬어요. 얘도 이거 그래프 보고 그냥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형태를 나타내잖아요. 여기 두 개는요, 플러스 형태를 나타내죠. 요 구간에서는 부적 상관이 있지만 요 구간에서는 정적 상관이 나타나잖아요. 4개를 다 합해버렸더니,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네, 요만큼 다 해버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 나타나니까 다 반영하면 결국 0에 가깝게 산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부분을 써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 상관계수 산출에 주로 사용되는 비율 척도의 특성을 설명하래요. 비율 척도의 특성, 어떤 특성이 있어서 가장 큰 게 가감승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였잖아요. 다른 척도에 비해서 다른 척도들에 없는 수리적인 특성을 서술하래요. 어떤 거요? 절대 0점을 가지고 있고 가감승제가 가능하다.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거예요? 가감승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빠지면 안 돼요. (9번) 봅시다. 다음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스크 골프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GPS 센서가 장착된 플라잉 디스크를 50m 거리의 원형 목표 지역을 향해서 10번 던지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낙하 위치가 순차적으로 점으로 표시되고 낙하 위치의 결과 지식을 수용 범위 피드백과 요약 피드백 방법으로 제공한대요. 수용 범위 피드백과 역 수용 범위 피드백이 있었어요. 수용 범위 피드백은 어떻게 제공하는 거였어요? 목표 범위에 벗어났을 때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고, 역 수용 범위는요, 목표 영역 안에서의 오차 정도를 제공해 주는 게 역 수용 범위 피드백이었어요. 요약 피드백은요, 네, 그간의 수행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봤던 거 기억나죠? 관역에 화살 쐈는데 대부분 뭐 9시 방향 쪽으로 몰려 있다고 했나요? 이렇게 요약해 주는. 자, 기억 봅시다.
가 과제에서 밑줄 친 기억을 제공하는 방법, 수용 범위 피드백 제공하는 방법 어떻게 돼요? 수용 범위를 벗어날 때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방법일 거고, 가 과제에서 밑줄 친 기억과 니은의 방법으로 제공된 피드백의 상대 빈도를 퍼센트로 순서대로 쓸 거. 기억은요, 10번 던졌죠? 그러면 수용 범위 피드백은 몇 번 제공해줘야 돼요? 10번 던져서. 밖에 몇 번 나갔죠? 6번 나갔네요.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100분의 10분의 6이니까 60% 나올 거고, 니은은 요약 피드백, 요약 길이가 5번이래요. 그러니까 5번의 수행을 가지고 요약해서 제공해주고, 다음도 5번의 수행을 가지고 제공해주고, 10번 던졌는데 몇 번 제공해줬어요? 2번 제공해줬겠죠. 그러면 상대 빈도는요, 20%고, 밑줄친 디귿에 해당하는 불변 특성의 명칭을 슈미트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의 이론에 근거해서 제시할 것. 봅시다. 던지기 동작이 자동화된 후에 총 소요 시간이 2초인 보통 동작과 1초인 빠른 동작으로 디스크를 던지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던지기 동작에서 팔 동작을 준비, 테이크백, 포워드, 스윙, 팔로우 스루의 4가지 요소로 구분했고, 각 동작의 요소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 동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개의 속도 조건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얘가 불변 특성의 명칭을 슈미트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의 이론에 근거해서 제시할 것. 이건 시상 혹은 위상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정리를 그동안에 정답을 얘기 안 해드렸구나.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칸이 적어서 맨 마지막 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3번, 4번, 5번, 9번에 대한 답을 뒤쪽에 정리해놨어요. 여기 앞에 넣을 칸이 없어가지고. 거기 밑에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불변 매개변수와 가변 매개변수 정리해놓은 것 있죠? 네, 그거 참고해보시면 돼요. 10번 봅시다. 교사 대상 스포츠 과학 연수 내용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이것도 작년에 연료 교차점 개념 나왔었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연료 교차점 봤어요.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뭐 냈냐면, 뭐 물어봤냐면 트레이닝 후에 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서술하라고 하는 게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기억나죠? 운동할 때 체내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비율은 개인의 운동 능력 및 영양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운동 강도에 따른 연료 소비 비율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일관되게 X자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연료 교차 개념이라고 하고, 점선으로 나타나는 건 어떤 거예요? 탄수화물이고, 얘는요, 줬죠? 얘는 뭐예요? 지방일 거고요.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니은의 사용 비율이 증가한대요. 근섬유, 근육섬유 유형, 어떤 섬유예요? 속근섬유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호르몬은요, 카테콜라민 분비 증가하기 때문에 연료 교차가 나타나고, 또한 지구성 능력이 향상되면 연료 교차점이 그래프의 화살표와 같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봤는데 얘는 이쪽으로 간다고 줬어요. 그리고 얘를 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탄수화물 소비 측면에서 서술하래요. 핵심으로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탄수화물 초기 절약 효과, 요 부분에 대한 게 핵심이었어요. 앞에 있는 건 이제 사족처럼 붙이고 붙어 있는 건 관계없고, 왜 초기 탄수화물이 절약되었어요? 어떤 거? 유산소 대사가 더 빨리 일어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이야 뭐 설명 붙이자면 얼마나 길어져요. 그쵸? 이것저것 다 따라오지만 핵심은 뭐예요? 초기 탄수화물이 절약된다라는 거. 그 다음 11번 봅시다. 다음은 농구공 패스 동작을 운동 역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그림과 같이 철수는 정면에 있는 영희로부터 받은 공을 연속 동작으로 다시 영희에게 패스하고 있다. 질량이 0.5kg인 농구공이 철수의 손에 닿는 순간 수평 선속도는 마이너스 10m/s였고 잠시 정지했다가 철수의 손에서 떠났어요. A에서 C까지 소요된 시간은 0.2초. 이 기간 동안 철수의 공이 손에 가한 평균 수평 힘의 크기는 50N이고 방향은 그림의 이 방향과 같다라고 했어요. 공이 손에 닿아 있는 동안 철수의 공이
손이 공에 가한 수평선 충격량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제시하래요. 충격량의 공식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작용 시간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죠. 이렇게 쓰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풀어서 쓰시든 이렇게 쓰시든. 힘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50이라고 줬죠? 시간은요? 0.2초 줬죠? 그럼 얼마요? 충격량은 얼마요? 따라서 I는 얼마요? 10Nm 세크다. 요거면 됐죠? 그냥 공식만 있으면 되는 너무도 쉬운 문제였잖아요. 우리는 뭐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거 해놓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만 변하고요? 속도만 변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차해서 다 기억해야 된다 이거 하고 있었는데 결국 어느 수준이었어요? 요 수준이었죠. 그 다음 위에서 계산한 수평선 충격량을 이용해서 철수의 손에서 공이 떠날 때 수평선 속도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제시할 것. 이제 이게 필요해요. 그쵸? 뭐 줬어요? 얘 나왔죠?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10이란 얘기죠. 이제 뭘로 찾아봐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찾아보면 되죠.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죠? 그림 너무 희미한데? 봅시다. 농구공을 얘가 이렇게 받았어요. 속도가 얼마큼으로요? 이렇게 날아왔잖아요. 얘는 0.5kg이고요. 그리고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멈췄다가 다시 되돌려 보냈죠. 이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죠.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뭐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얘만 살펴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되죠. 요렇게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중 것 빼기 처음 것 이렇게 살펴보셔도 될 거고 그러면 나중 속도를 찾아야 되죠. 양쪽으로 하셨을 거니까 두 개 다 봅시다. 얼마 줬어요? 10 줬죠? 얘가 10이죠? 10은 나중 운동 에너지 봅시다. 나중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0.5 곱하기 이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쪽으로 간대요. 그러면 이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플러스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이쪽은 나중 거예요. 0.5 곱하기 플러스 x가 될 거고 여기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야 되죠. 처음 건 얼마예요? 0.5 곱하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0.5x 빼기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산수 틀린 데 없죠? 그러면 10은 0.5x 플러스 5 될 거고 5 1로 넘어가면요 5 10 빼기 5니까 5 남을 거고 5는 0.5x 따라서 x는 얼마요? 10 얘 속도니까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 이렇게 쓰기 싫으면요 10은 어떻게 해요? 0.5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나중 속도를 얼마로 봤죠 아까? 플러스 x로 받고 이거 이렇게 써줘야겠다. 여기에서 처음 속도 빼야 되죠?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0이었잖아요. 요렇게 보셔야 되겠죠. 얘 풀어내면요 10은 0.5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숫자인 줄 알았네. 얘가 얼마예요? x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렇게 넘기면 얘 일로 넘겨버리면요 얘 일로 넘기면 몇 나와요? 0.5분의 10 그럼 얼마예요? 5분의 100이니까 20일 거고 x 플러스 10일 거고 11로 넘기면 20 빼기 10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x는 얼마요? 10 풀이 과정을 이렇게 써서 오시든 이렇게 쓰셔서 오시든 아마도 이 개념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개념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벌써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오시든 이렇게 찾아오시든 별 문제 안 되는. 그래서 역학 문제가 어렵게 다가왔나요? 혹시? 별로 그닥 어려울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해 커트라인 궁금하죠? 교육학 어떻게 다가왔어요? 일반 교육학. 몇몇 분께서 저에게 그러시던데요. 너무 어려웠다고? 되게 어렵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은 그랬다고 하고, 전공이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쵸? 많이 쉬웠죠? 되게 쉬웠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20학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를 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작년에도 올해도 예거 모의고사 적중률은 지렸죠. 뭐 그래요. 잘난 척 해야지. 이젠 놀랍지도 않아요. 이거 살펴봤더니 작년에도 그랬는데 문제가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가 실제 작년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되게 놀랐었다고 그랬죠. 올해도 살펴봤더니 뭐 똑같은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아까 그 절대론적 접근이라든지 아예 문제가 구성까지 똑같은. 그러하니 올해 합격하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후배들한테만 얘기하세요. 다 퍼져나가면 너나 나나 다 보고 이렇게 비슷한 점수 나올 거 아니에요. 소중한 후배들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돌아보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던져졌으니까 그건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셔야 되고, 2차 준비 정말 끝날 때까지는 뒤돌아보고 어디 힘들어하고 뭐 후회하고 한숨 쉬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 하셔야 돼요. 늘 부상에는 조심하셔야 되고, 부상의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것이면 미친 듯이 하세요. 정말 미친 듯이. 그리고 2차 강의는 제가 12월 3일에 개강할 거고요. 우선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7시부터 이렇게 2시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강 신청하시면 선생님들 본인이 희망하시는 날짜를 먼저 고려하고, 다른 날짜여도 굳이 관계없다 하면 제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상황 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편하겠다, 선생님들 의견 반영해서 괜찮다라고 하면 제가 반을 이렇게 편성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반에 몇 명 이렇게 해버리면 좀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저에게 반드시 톡으로 저기 학원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톡으로 저에게 어느 지역을 응시했고 이렇게 수강 신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정상 어떤 요일밖에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일정을 짜도록 할게요. 만약에 다 채워지면, 그럴 일이 있겠지만 다 채워지면 다른 요일을 하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그럴 계획을 유연하게 제가 갖고 있으니까 2차 내용은 이렇게 할 거예요. 지도안을 안 보시는 지역이 있어요. 지도안 보시는 곳이 있고 안 보시는 곳이 있어요. 지도안을 보시는 곳은 미리 오셔서 지도안 작성 시간을 미리 갖고 가셔야 돼요. 미리 작성하시고, 지도안 작성하시는데 제가 여기 뻘쭘하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미리 오셔서 지도안 작성하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구상하고 수업 실현을 하시고, 지도안 작성을 안 보는 지역에 응시하신 선생님들은 오셔서 지도안 작성하는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구상을 하시고 나서 실현하는 걸로요. 그래서 실현을 하시면 카메라 놓고 촬영을 해서 제가 이것에 대한 거 보고 피드백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피드백 드린 거 메모하셨다가 댁에 가셔서 제공되는 영상을 본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 문제씩 드릴 거예요. 한 문제씩 드리고, 해당 지역의 시책과 관련한 것은 안 낼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면접 문제를 이렇게 낸 다음에 스터디 형태로 같은 반에 계신 선생님들이 루브릭 이렇게 가지고 상호평가 해보는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미흡해요, 이런 자세가 좀 이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만나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 내가 한번 생각해봤지 이러면 면접장에서 얼굴 빨개질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도 안 해봐. 나 이거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걸 물어보네? 그럼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문제를 선생님들이 만나보시는 게 중요해요. 면접은 책을 사셔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최대한 많은 문제 만나보는 걸로. 그리고 지도안 작성을 평가하지 않는 지역에 응시하시는 선생님들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왜? 실현을 뭘로 할 거예요? 뭘로? 내가 지도안을 직접 작성을 해. 이걸 평가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도안을 써봐야 이거 가지고 내 대본이 되는 건데, 내 대본이 되는 거니까 이거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 교과서에서 출판사에서 나온 지도안들이 있어요. 모범 지도안들이 차시별로. 예를 들어서 농구면 1차 시에는 어떻게 2차 시에는 어떻게 12차 시까지 가는데 12차 시에는 어떤 몇 차 시에 어떤 걸 가르쳐라 하는 내용들이 모범 지도안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를 저는 선생님들한테 종목별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거 보고 지도안을 실제로 작성하고 안 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익숙하고 충분히 통달이 되면 당일날 가서 쓰는 것은 아무 문제 안 돼요. 선생님이 잘하는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이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 안 써본 건데 어떻게 쓰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옛날 지도안은 아예 빈 종이에 자와 연필 지우개 가지고 가서 직접 쓰는 거였지만 지금은 지도안이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비워져 있고 그 부분만 채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종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정도만 충분히 숙달되어 있으면 지도안 문제는 별로 큰 문제는 안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하고 2차 수업을 안 하시더라도 그 연습을 좀 최대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현할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는 분, 누군가 앞에서 내가 낯설어하는 이 환경에서 낯선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지도를 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색해해요. 어색하니까 내가 사용하는 말들도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이 내용들도 이래서 되게 어색해요. 그거 깨는 건 뭐겠어요? 경험밖에 없어요. 자꾸 해보세요. 자꾸.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필요하면 지하철에서 해보세요. 그래서 자꾸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나 이거 닭살스러워서 못하겠어. 그리고 자꾸 뒤로 빠져버리면 영원히 그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려면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랑 수업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한 가지 팁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수업 실현할 때 자신감. 그분들은 우리 해당 지역에 선생님들이 응시하신 지역에 체육과에 이렇게 기둥들이세요. 그분들이 오셔서 어찌 보면 우리 신규 직원을 지금 채용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애들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 세상 그늘져가지고 말도 버벅거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면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는 사람한테 더 시선이 가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감. 어떤 정해져 있는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튼 2차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끈을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풀이해드린 것을 이렇게 봤더니 그것과 답을 비춰봤더니 내 점수가 커트라인이 닿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년을 보자. 그러고 돌아서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혹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지를 내고 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시험 보실 거면 올해 2차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2차 초수가 안 되신다니까요. 반드시 끝까지 버리지 말고 하세요. 예전에 그 예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아무리 같이 좀 해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도 맨날 한 달 동안 술 먹고 잠만 잤대요. 그랬는데 당일날 발표한 날 왜 안 오냐고 전화 왔다고요. 너 빨리 와서 운동하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여튼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조심하셔서 2차까지 꼭 완주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1차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